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입단 후 지난 10년을 통틀어 최악의 1년을 보낸 손흥민 선수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주요 방송사와 세계적인 축구 전문 소셜미디어 채널 모두 유로파리그 4강 대진 및 유럽 대항전에 런던 팀이 오른 4강 대진 일정에서 손흥민 선수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포스터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과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 경기 출전도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면서 유로파리그 준결승전의 출전 여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신력과 취재력 1티어로 유명한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도 토트넘 담당 제이 해리스 기자가 손흥민 선수의 유로파리그 4강 1차전 출전이 의심스럽다는 기사를 썼는데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최신 공식 기자회견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포착된 손흥민 선수의 최근 상황을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의 유로파리그 준결승전 출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손흥민 선수의 최신 상황에 대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준TV가 애국기업 인프레시와 함께하는 6.25 참전용사 후원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후원 굿즈를 통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6.25 참전용사들을 돕고 있는 인프레시가 올여름 플라워 오브 피스 반팔 티셔츠를 출시했는데요.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준 16개국의 국화를 형상화한 의미 있는 티셔츠입니다. 남녀 공용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오버핏 디자인으로 100% 순면에 통기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질 좋은 반팔티로 기능성과 디자인이 좋아서 올여름 후원이라는 의미 있는 일과 더불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추천드립니다. 인프레시 후원 굿즈 한준TV 콜라보 페이지 저희 영상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구매해주시면 구매하신 분들의 이름을 직접 담아서 6.25 참전용사분들께 전달드리고 수익금 일부를 후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실제 인프레시가 6.25 참전용사분들을 어떻게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영상도 소개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디애슬레틱의 제이 해리스 기자가 보도한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준결승 1차전에 더프트 폴 출전하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기사 전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주장 손흥민이 다음 주에 열리는 보도의 글림트와의 유로파리그 준결승 1차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32살의 손흥민은 최근 모든 대회를 통틀어 3경기에 연속 결장했다. 여기에는 4월 17일에 열린 아인틀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의 유로파리그 8강 2차전 승리도 포함된다. 지난주 독일에서 열린 경기 전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격수인 손흥민이 몇 주 동안 발부상과 싸워왔고 이를 버티며 경기를 치러왔지만 최근 며칠 사이에 통증이 심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주 월요일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 패배 당시에도 결장했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주말 안필드에서 열리는 리버풀전에도 손흥민이 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포스테코글루는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스쿼드 상황은 포레스트전 그때와 거의 변함이 없다며 재활을 하는 데 있어 모두 큰 문제 없이 통과했다. 다만 손흥민만은 여전히 재활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상태는 좋아지고 있지만 일요일 경기에 나설 준비는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가오는 일정들을 고려했을 때 특히 목요일 유로파리그 4강 1차전 경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밤이 될 것이다. 경기 출전이 필요한 몇몇 선수들은 뛰게 하고 반대로 출전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선수들은 상황을 보며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버풀전은 버릴 경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로파리그 4강 1차전에 맞춘 로테이션이 이뤄질 거라고 예고한 것이고요. 그리고 경기 전 금요일 현지 시간으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직접 물어봤어요. 손흥민 선수가 아직도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휴식이 필요해서 쉬는 것인지 물었는데 둘 다입니다라면서 아직 치료가 끝나지도 않았고 또 휴식도 필요한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발은 체중이 실리는 부위이기 때문에 일단은 휴식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흥민 선수를 일주일 정도 쉬게 해서 부위가 가라앉게 한 뒤 회복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휴식 그리고 회복은 경기를 뛸 수 있는 근력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통증이 사라지고 부었던 부분들이 가라앉아야지 이런 통증이 사라져야지 재활 강화 훈련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은 그 과정을 거쳤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토트넘은 이번 시즌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고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유로파리그 우승뿐이다라면서 디 애슬레틱은 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
손흥민 선수가 뛰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 미션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현재 토트넘이 지난 1월에 연장 옵션을 발동해 2026년까지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대로 토트넘에서의 커리어가 끝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올 시즌 현재까지는 43차례 경기에 나서 11골 12도움으로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고 했어요. 팀의 부진 속에 여전히 2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올린 손흥민 선수인 만큼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준결승에 출전하지 못한다면 토트넘의 전력에 큰 손실이 되겠지만 그래도 최근 몇 주 동안 임대생 마티스텔의 활약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며 마티스텔이 손흥민 선수가 결국 못 뛸 때는 그 자리를 대신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저는 디 애틀레틱이 조금은 앞서갔다, 조금은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기자회견에서 질문 답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체 답변 내용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생각보다 잘 회복되고 있고 4강전 출전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8강 2차전 경기를 앞뒀을 때도 사실 손흥민 선수의 출전을 마지막까지 고민했을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상황이 그리 안 좋지 않았는데 다만 그 통증이 8강 1차전 경기에서의 타박상, 충돌 이후에 심화됐고 악화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훈련을 또 해보니까 낫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악화된 부분들, 그것은 결국 지난 한 달 가까이 손흥민 선수가 발에 통증이 있는데 달고 뛰다가 쉬어야 할 때를 못 쉬어서 피로가 누적되면서 생긴 부분도 있거든요. 이번에 일주일을 푹 쉬었고 실제로 이번 리버풀과의 경기 이후에 유로파리그 4강 1차전 경기까지는 거의 2주 가까이를 확실하게 쉬고 회복하고 재활을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90분 풀타임을 뛸 상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출전 가능한 몸 상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선수가 목요일 유로파리그 4강 1차전 출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오늘 처음으로 영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처음으로 잔디 위에서 훈련을 소화했는데 선수 본인이 느끼기에도 상태가 확실히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는 정말 통증이 심해서 또 낫기 위해서 잔디도 못 밟고 그냥 발을 땅에 딛지 않아야 할 정도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던 상황은 지나갔다. 잔디 위에서 훈련까지 했다는 것은 이 상황을 점점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강도의 플레이, 전력 질주, 킥 이런 게 가능한지 지켜보는 상태인데 본인이 느끼기에 괜찮아졌다고 하니까 매일매일 보면서 결국 토트넘이 보데글림트와의 경기를 치르는 시점에는 아마 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솔직히 이 손흥민 선수의 평소 생각과 판단과 결정 등을 생각한다면 2022 카타르 월드컵 당시 안화 골절로 인해 어찌 보면 선수 생명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순간에도 어떻게든지 뛸 수 있는 방법, 보호대뿐 아니라 이 보호대가 사실은 심리적으로만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격한 몸싸움 충돌이 있을 때는 지켜주지 못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 경기의 중요성을 알고 나섰던 손흥민 선수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토트넘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로파리그 4강 일정에 본인이 꼭 뛰어야 하고 꼭 필요한 순간의 상황이라면 조금 통증이 남아있고 100%가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든지 사실 진통제라도 맞고 뛸 것이다. 물론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커리어를 아예 망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다면 그건 피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처럼 조금은 참고 뛸 수 있는 정도까지라도 회복이 된다면 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보데글림트를 상대로 여유있게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물론 손흥민 선수가 뛰지 않겠지만 최소한 명단에는 들어가서 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흐름과 상황을 보자면 충분히 손흥민 선수가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프리미어 인저리스 사이트에서 소개한 손흥민 선수의 유로파리그 출전 가능성은 25%, 일요일 경기 리버풀전은 뛸 수 없지만 현지 시간으로 5월 1일로 예정된 4강 1차전 유로파리그 경기는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발을 최대한 땅에 딛지 않고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지만 최근 구단이 비공개로 일부 선수들과 함께 진행한 스폰서십 행사, 마케팅 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함께 했거든요. 이게 대외적으로 프로모션이 진행되진 않았지만 해당 업체가 자신들의 홍보를 위해 계약금을 지불하고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진행된 행사인데 여기에는 굉장히 이제 푹 쉰 얼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해 보이기도 한데요. 시즌 아웃 판정을 받은 이 라두 드라구신 그리고 지금 확실하게 좀 전력외로 빠져있는 베르너 그 외에 스펜스, 사르, 비수마, 단소,
뭐 이런 선수들과 함께 이 솔브라는 업체의 스폰서십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격렬한 경기를 치르고 있고 주전자원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은 대부분 휴직하거나 일정이 빠진 가운데 경기에 지금 당장 뛰지 못하고 있는 선수들 위주로 이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참석을 한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극심한 부상 상황이라면 여기도 안 나왔겠죠. 아예 뭐 병상 위에 있어야 했겠죠. 그런 건 아니다. 실제로 독일 원정 다녀왔을 때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훈련장에서 웃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발을 땅에 딛지 않는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조심하고 있다는 얘기지 못 걸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건 아니고 또 어느 정도 걷고 또 회복하기 위한 과정들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 강도 높은 훈련만 조금 안 하고 있었던 것이지 일주일간 그 훈련을 빼고 바로 금요일부터 결국에는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4강 1차전을 일주일 앞둔 시점부터는 조금씩 손흥민 선수의 경기 컨디션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정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면 다른 개인적인 일정을 보내지 않고 두물불출했을 텐데 패션 부티크 업체의 한 관계자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올린 손흥민 선수의 사진도 공개가 됐거든요. 패션에 관심이 많은 손흥민 선수가 또 주장단의 일원이자 절친한 사이인 로메로 그리고 벤탄쿠르와 함께 한 패션 부티크 업체의 관계자에게 선물을 받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이들이 직접 토트넘 훈련장에 와서 손흥민, 로메로, 벤탄쿠르를 만난 거였거든요. 이들을 만나고 시간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는 결국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잘 회복하고 있고 크게 걱정하고 정말 심각한 우려를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증거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최신 근황이 비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 토트넘도 스폰서십 행사에 비공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게 한 것은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4강을 못 뛴다거나 아예 시즌 아웃까지 될 정도의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이유로 볼 수 있겠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 외에 기자회견 발언에서 주목할 얘기들을 몇 개 소개해드리면 아니 페드로 포로는 철광은 뭐냐 이거 이렇게 많은 경기를 하는데도 왜 이 선수는 보상도 없고 이렇게 잘 하고 있느냐 그 특별한 비결이 뭐냐 했는데 아무래도 선수들의 부상은 이 피지컬이 크고 몸에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또 그 부하가 다리나 무릎이나 근육에 많이 올 수 있거든요. 아마 이제 페드로 포로가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하는 모범적인 프로 선수이긴 하지만 신체 조건 자체가 조금 호리호리하고 체구가 작다 보니까 이런 높은 강도의 움직임, 많은 경기 출전도 잘 견뎌낼 수 있는 지구력, 근지구력이 뛰어난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체형의 문제, 타고난 몸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최근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설 속에서 스페인에서 뛰고 싶다라고 말했던 로메로의 거취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그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내가 그 기사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질문을 받으면 당연히 답을 해야 되고 그 답 과정에서 나왔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것이다. 나에게도 누군가 인터뷰 현장에 나의 미래에 대해 묻는다면 내 대답을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어찌됐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중요한 건 로메로의 미래나 또 어떤 큰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느냐라면서 유로파리그 4강전에 진출해 있고 우승을 할 수 있는 이 기회에 모든 집중을 다 해야 된다라고 역시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사실 지금 어떤 돌을 깨는 데 있어서 100번 두드렸다가 안 깨지다가도 101번째 두드렸을 때 깨지는 건 101번째가 잘 때렸기 때문이 아니라 100번을 두드렸기 때문이라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에 대해서 강조하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런 상황들은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본인도 이제는 올 시즌이 토트넘에서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떠난 후 새로 올 감독이 갑자기 잘해도 거기에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고 깔아놨던 게 있다라고 좀 강조하고 싶어하는 그런 개인적인 좀 불안한 마음도 투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 어찌 보면 토트넘이 역대 최다패 기록을 경신할 수 있는 리버풀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그 리그에서 기복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유로파리그 4강에 올라와 있던 것을 강조하면서 포스테코글루는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시즌이 될 거라는 것을 아는 채로 아마 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리버풀전 물론 허투루 치르진 않겠지만 그 경기 패배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는 5대2로 리버풀이 대승을 거둘 것이다. 그리고 리버풀이 토트넘과의 경기 승리로 우승 잔치를 벌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아르네 슬롯 감독이 리버풀에 부임해서 첫 시즌 만에 우승을 차지한 과정에서 스카이 스포츠는 가장 큰 비결이 클롭 감독의 체제, 이 방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았지만 훨씬 더 현명하게 경기를 운영했다. 특히 클롭 체제에서도 리버풀이 부상 이슈가 많았는데 슬롯 감독은 이 부상 관리를 철저히 잘했다. 또 그것이 아스널이 우승하지 못했는데 리버풀은 슬롯이 와서 우승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을 합니다. 시즌 내내 리버풀은 단 37건의 부상밖에 없었다.
강도 높은 축구를 하던 팀이고 또 나이 많은 선수도 많은데도 부상 관리가 잘 됐다. 거의 2배에 달하는 부상을 겪었던 아스널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고 했는데요. 맨시티의 가장 강력한 우승 경쟁팀으로 아스널이 지난 두 시즌 동안 잘하다가 올 시즌에 맨시티가 무너졌음에도 아스널이 아니라 리버풀이 우승할 수 있게 된 상황은 선수단을 세심하게 관리한 슬롯 감독의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했어요. 올 시즌 리버풀과 아스널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부상 관리였다라고 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올 시즌에 토트넘에 찾아온 부상이 불운이 아니라 본인의 관리 실패, 운영 실패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보고 리버풀과의 맞대결을 통해서 그것을 좀 냉정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옵타의 슈퍼컴퓨터는 리버풀과 토트넘의 경기 리버풀의 승리 확률을 무려 71.8%까지 봤습니다. 토트넘의 가능성은 12.3%에 불과한데요. 그래도 유로파리그에서는 보데글림트와 4강에서 만나면서 결승 진출 확률이 66.6%로 압도적으로 높고 우승 확률도 34.9%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그는 망했지만 유로파리그 우승을 통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 경기 오는 주말에 열리는데 FA컵 준결승전이 함께 열리게 됩니다. 4월 26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첼시와 에버튼의 경기를 시작으로 34라운드가 진행이 되는데 황희찬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했다라고 하거든요. 밤 11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출전 여부도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나란히 리그에서 부진 유로파리그 우승을 노리는 맨유는 4월 27일 일요일 밤 10시에 본머스 원정 치르고 토트넘은 4월 28일 월요일 0시 30분에 리버풀 원정을 치릅니다. 그리고 FA컵 4강전은 4월 27일 일요일 새벽 1시 15분 크리스탈 팰리스 대 에스턴 빌라, 4월 28일 월요일 0시 30분 노팅엄 대 맨시티의 경기로 펼쳐지는데요. 리버풀은 현재 승점 79점, 토트넘과 이번 경기 비기기만 해도 승점 80점이 되면서 우승이 확정됩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 패배할 경우에는 리그 17위까지 도전할 수 있는데요. 웨스트햄이 브라이튼과의 원정 경기를 이긴다면 토트넘이 17위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8, 19, 22의 강등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아래까지는 모든 경기를 다 져도 내려갈 수 없지만 토트넘이 17위를 차지한 적은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리버풀의 우승잔치를 바라보며 그 굴욕을 맛보는 상황이 될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정말 저희의 기대대로 유로파리그 4강 1차전에 맞춰서 돌아올 수 있을지 시시각각 변하는 최신 뉴스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 제보 영상이 국내에 퍼지며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앞서 그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어느 한 집의 내부입니다. 갈라진 벽, 무너진 천장, 씻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는 화장실. 여기는 누가 봐도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그야말로 참혹한 환경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건 이곳에 살고 있는 주인공이 바로 한국을 위해 총을 들고 싸웠던 6.25 참전용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만이 아니었는데요. 위태롭게 나무와 청테이프로 고정된 문, 군데군데 구멍이 뚫린 벽과 천장, 시멘트 벽 옆에 생활공간. 이곳 또한 참전용사가 정전 이후 긴 세월을 고단한 가난과 함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90대 고령의 나이가 되었지만 수십 년 동안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사실들이 얼마 전 인프레시라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세상 밖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프레시, 육군 장교 출신 대표가 이끄는 이 소기업은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참전용사분들을 찾아가 그들의 삶과 현실을 직접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우리 세대에게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피부암을 앓고 있으면서도 씻을 곳이 없어 고통받았던 참전용사, 낡고 고장난 전자제품과 위험한 주거 환경 속에서 일상조차 힘들었던 참전용사,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삶을 사는 참전용사. 그들의 현실은 너무도 참혹했고 인프레시는 이를 세상에 알리며 곧장 주거 환경 개선, 전자제품 및 전기세 지원, 식사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 지원이 국경을 넘어 에티오피아, 필리핀, 콜롬비아, 태국 등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와준 나라의 참전용사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프레시 대표는 말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목숨 걸고 전장에 나섰던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원은 우리가 평생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향한 감사의 인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프레시는 역사적 상징을 담은 제품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플라워 오브 피스 티셔츠. 이 티셔츠는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운 참전국의 상징적인 꽃이 담겨 있으며 모든 국가명을 새겨넣어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6.25 참전용사분들께 직접 후원되며 놀랍게도 구매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조원서, 박성효, 정인지, 노지연,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티셔츠를 통해 이 위대한 여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서 이 아름다운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플라워 오브 피스 티셔츠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이 땅을 지켜주신 모든 위대한 영웅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